김선달도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정체가 궁금해진 김선달은 어디에서 오셨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여인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네, 듣자 하니 평양에 사는 홍이 김선달이 그렇게 대단한 건달이라길래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김선달의 유명세를 듣고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평양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이때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여기서 또 장사하나요? 여기서 그 여인한테 깜짝 놀랄 제안을 해요. 아이고 뭐 나는 뭐 내가 아까 뭐 조선 첫 번째 최초 완판남이잖아. 완판남. 예, 조선 최초로 플러팅남. 이거 참 잘 만났어. 내 부인이 돼주시오. 첫 만남에 바로.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가 되어 함께 다닙시다. 자, 어서 내 품으로 들어오시게. 그윽하다. 자, 이렇게 이 한양 여인에게 부부가 되자는 이 정말 뚱탕지 같은 말을 던진 이 김선달. 사실 이 김선달의 말은요, 진짜 부부가 되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가짜 부부가 되어 누군가를 한번 크게 골려 먹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부부 사기단이네요. 그렇지. 부부 사기단? 역시. 자, 반짝반짝. 그렇게 크게 한탕할 생각으로 일심동체 가짜 부부가 된 김선달과 한양 여인은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떠들썩한 소리에 이끌려 한 부잣집 앞에 이르게 되지요. 부잣집에서는요, 바로 다음 날 있을 딸의 혼례 때문에 잔치 준비 한창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한양 여인은 일손을 보태겠다 나서면서 이 부잣집의 잔치상 준비를 도와줍니다. 한양 여인의 이 야무진 솜씨가 마음에 들었던 부잣집은요, 김선달과 한양 여인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요. 김선달 부부가 하룻밤 부잣집에서 묵고 내일 잔치에도 좀 손을 보태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김선달은 가짜 부인인 한양 여인 덕분에 부잣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천하의 김선달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밤에 그 여자가 각 씨의 혼수를 몽땅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쳐 버렸다. 센통이다. 야, 그런 느낌으로. 김선달은 눈을 딱 떠보니 뭐야 이거? 벌어진 사태에 어안이 벙벙했겠죠? 근데 한양 여인은 왜 갑자기 혼수를 훔쳐서 탈환했을까? 교수님, 한양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죠? 네, 한양 여인은 김선달이 유명한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듣고 김선달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랬지. 이 이야기는 김선달의 명성이 평양을 넘어서 한양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천하의 김선달이 한양 여인에게 세게 한 방 먹은 겁니다. 하룻밤 만에 혼수를 도둑마는 부잣집 주인은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김선달한테 소리칩니다. 이보게, 당신 부인이 혼수 훔쳐갔으니까 당장 값을 물어내서 일 몽땅 책임지시오. 김선달은 졸지에 한양 여인이 훔쳐간 혼수품을 모두 배상하게 될 대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면 김선달 씨는 실제로 이렇게 훔쳐간 거를 혼수품 다 배상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리 김봉 얼굴 보니까 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그 주인이 딱 이렇게 생겼어. 내가 웬만하면 내가 도망치려고 그랬거든. 도망갔다간 큰일 날 큰일 거야. 났어. 우리 나단처럼 착하게 생겼더라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는데 이거 보통 양반이 난리나. 그래서 내가 딱 순간적으로 장기를 또 발휘했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아유 우리 마누라가 인물도 좋고 재주도 좋으니 당신이 숨긴 거 아니오? 오, 예? 그래놓고 나한테 혼수를 빼돌렸다 훔쳤다는 거야? 내 마누라 먼저 내놓으시오. 내 마누라 어디 있어? 와 머리 좋다 진짜. 적반하장 방법을 썼구나. 담장 밖에 누군가가 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이 김선달의 목소리를 듣고 오해할까 두려웠던 부잣집 주인은 김선달을 다급히 달래려고 하죠. 이보시오, 당신의 마누라가 달아났는데 내가 어디서 찾는단 말이야? 하이, 예, 빨리 당장 찾아오시오. 아야야야야야, 저 빨리 가시오. 저 마누라야 뭐 또 새로 드리면 되지 않겠어? 빨리 가시오. 뭐? 이제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부잣집 주인이 김선달한테 빨리 좀 자기 집에서 나가 주시오라고 애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잣집 주인이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거 좀 빨리 좀 가주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걸렸다. 기다렸다는 대신 내가 순순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딜 가도 내 마누라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집 구석에서 나는 딱 하룻밤만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마누라까지 뺏겼네. 와. 그렇게 이 김선달이 또 한 번 억울함을 터뜨리니까 일이 더 커지길 바라지 않은 이 부잣집 주인은요, 김선달을 달래면서 돈까지 챙겨줍니다. 제발 좀 가라고. 결국 돈을 받은 김선달은 그제야 부잣집 대문 밖을 유유히 걸어 나왔지요. 천재다. 그렇게 김선달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김선달이 한창 길을 걸어가던 그때 그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김선달을 궁지에 빠뜨렸던 그 한양 여인이었습니다. 한양 여인은요, 아니 어떻게 그 집을 무사히 빠져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내가 그때 진짜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 참 돈벌이 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게 맡겨주고 가시오. 네, 돈벌이 좀 할 테니. 난 한양의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말했어. 그렇게 김선달은요, 자기를 골탕 먹이려 한 한양 여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김선달은 어떤 일들은 유쾌하게 넘길 줄 아는 그런 호탕한 사나이였던 겁니다. 대인배. 그런데요, 이런 김선달이 마음에 끝까지 담아뒀다가 복수한 대상이 있긴 합니다. 바로 평양에 사는 한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구두쇠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양 양반은 어디 나들이라도 가는 건지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새로 지어 입은 게 분명해 보이는 비단 바지 저고리와 도포에 사슴 가죽으로 된 신발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유유자적 길을 가던 양반은 개울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소낙비가 내려서 개울에는 벌건 물이 많이 흐르게 됐다. 며칠 동안 소나기가 퍼붓는 바람에 개울에 흐르는 물이 온통 흙탕물이 된 겁니다. 게다가 원래 개울을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었는데 수위가 높아지면서 돌다리가 물에 잠겨버렸거든요. 그렇지. 여러분들, 아까 어떤 옷 입었다고요? 비싼 옷. 그 옷을 입고 그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더러워지니까. 명품 입은 거야, 명품. 그렇죠. 그렇게 양반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며 이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양반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허름한 행색으로 개울에서 개를 잡는 중이었던 김선달이었습니다.
양반은 점잖은 목소리로 김선달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여보게. 아 예. 저 지금 나를 좀 이렇게 업고 가주면 내가 그 나중에 삭을 좀 주겠네. 뭐 그거 안 되는데. 양반은 김선달이 자기와 같은 양반이라면 체면 없이 이런 곳에서 개를 잡고 있을 리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양반은 김선달에게 둔입을 제시합니다. 김선달은 양반한테 한도는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양반은 야, 둔입에 없게 라고 이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김선달은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양반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심조심 개울을 건너던 김선달, 개울 중간쯤에 우뚝 멈춰섭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이 등에 업혀 있던 양반에게 여기까지밖에 못 업어줍니다. 내리시지요. 구입 가격. 김선달 씨 왜 갑자기 양반한테 내리라고 한 거야? 아이 그게 개울을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나한테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더 중요한 일. 김선달은 개울에 비싼 잉어가 있으니까 나 이거 잡아서 팔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양반에게 당장 등에서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란 양반이 이 사람아, 이 개울에 지금 내리면 내 꼴이 어찌 되는지 알지 않는가? 그 잠만 말고 빨리 개울 건너세 하고 바로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물이라 그랬죠? 벌건물. 아니 흙탕물이 되어서 이렇게 뿌옇게 변한 개울에서 잉어가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거짓말했네. 보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게 개울을 그냥 건너자는 양반의 말에 김선달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보시오.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내가 당신을 업는 건 돈을 벌자고 하는 노릇이요. 그런데 당신을 업어 건네는 것보다 이 잉어를 잡는 게 훨씬 더 돈벌이가 되지 않소? 그러니까 어서 내리시오. 진짜 머리 기발하다. 업어주는 값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결국 값은 무려 성냥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양반이 주겠다던 삭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두입. 성냥은 둔입의 자그마치 15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흙탕물을 튀기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개울을 건넌 후 양반은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지만 약속한 성냥을 김선달한테 주는 수밖에 없었죠. 이 일로 김선달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인색한 양반을 아주 호되게 혼내주게 된 셈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달은 문득 평양에 이것을 보며 눈을 번뜩이게 됩니다. 내가 대동강물이나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거야 이거. 이거 봐봐. 주인 없는 대동강물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떼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근데 이거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요, 대동강 역시 공공재지요. 당연히 김선달에게 대동강 물을 사고 팔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달,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어떻게 팔았을까요? 우선 김선달은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곧바로 한양에 누군가를 찾아가지요. 바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어느 양반집이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이 저희 집안 것이라 대대손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안에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지 뭡니까?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받은 대동강을 나리께 팔고자 왔습니다. 한양 부자는요, 대동강을 사라는 김선달의 이 말에 귀가 솔깃해져요. 상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전인 조선시대는 가까운 강이나 우물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양 부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동강 주인이 되어 대동강 물을 팔 수만 있다면 손님이 끊이지 않을 테고 돈도 끊이지 않고 생기겠구나. 그런데
김선달이 진짜 대동강의 주인이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한양 부자는 이 김선달의 말만 믿고 덜컥 대동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김선달 씨가 이게 혹할 만한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한양 부자를 대동강에 데려가신 거죠. 아이 그럼요. 한양 부자한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나리께서 대동강을 직접 보시기만 하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김선달은 대체 대동강에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물장수입니다. 물장수는 주로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우물이 없는 가정에 물을 운반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에 찾아온 물장수는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기르러 온 사람들은 물을 한 지게 퍼서 짊어지고 봉이 김선달한테 돈을 한 푼씩 주고 갔다. 그러니까 대동강 물을 깃고 가면서 김선달한테 꼭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게 대동강 강변에 앉은 김선달은 하루 종일 물장수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이 되니까 김선달 앞에는 돈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와 대단하다. 게다가 한양 부자는 평양에서 이 구매 욕구를 더욱 솟구치게 만드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바로 김선달이 살고 있는 평양에는 우물이 없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대부분 대동강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평양엔 대체 우물이 없을까요?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의 인식을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건 19세기에 그려진 기성도병이라는 이제 병풍인데요. 이거를 보면 저기 아래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평양의 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 평양성의 모습이 마치 배 같죠. 배가 떠 이 있어요. 왼쪽이 배의 끝부분이고 이 오른쪽이 배의 앞부분이라서 마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배 같습니다. 그래서 행주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이 평양에 우물을 파는 건 배에 구멍을 뚫어서 이 평양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요. 배가 떠 있는 느낌이에요. 강 위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 부자는 이 대동강의 주인이라는 김선달의 말을 완전히 믿게 돼요. 이보게, 내가 대동강을 도맡아 사겠네. 이때 김선달은요 한양 부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수천 냥을 받았다 그래요. 다음 날 한양 부자는 이 뒷짐을 지고 여유만만하게 어제 봤던 것처럼 물세 받으러. 물세를 거두러 대동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대동강에는 물을 기르려고 온 물장수들이 나타났겠죠. 아, 그런데 한양 부자의 표정이 곧 얼빠진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들었나 봐. 한양 부자가 떡하니 이렇게 강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이 물장수들이 이렇게 물세를 내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퍼가던 물장수를 붙잡아가지고 이보게 이 물값을 내고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한양 부자의 말에 이 물을 길고 가는 이 물장수는 아니 당신이 뭔데 이 대동강 물값을 내라고 합니까? 어이구. 이상한 강물의 걸 물 직감했어. 주인이 어디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난 한양 부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대동강 물장수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물장수들에게 내 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며칠 후에 대동강에서 물을 길러가면서 나를 보거든 그 돈을 되돌려 주시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물장수들이 대동강변에 앉아있는 내게 돈을 준 거야. 한양 부자는 그제야
김선달의 거짓말에 속은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김선달은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참 봉이 김선달 이야기 중에서 김선달이 유독 이 한양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속임수 측면에서 이 속임수가 통쾌하려면 속아 넘어가는 대상이 하찮거나 너무 착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거물이고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고 미운 구석이 있고 그런 어떤 유형의 인물로 이제 한양 사람들, 한양의 부자들, 권위 있는 양반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홍경래 난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좀 차별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김선달이 한양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변방지형이었던 이 평안도는요, 이 당시 조선에서 소외받는 땅이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는요, 평안도와 함경도 두 도에는 300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자가 없다. 서울 사대부는 서북 사람과 혼이 나거나 벗으로 사귀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 차별받았던 평안도 사람들의 서러움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인물에 녹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동강을 팔아 조선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된 꾀쟁이 김선달. 그런데 이걸로 남을 이 골탕 먹이는 김선달의 이 기상천외한 행각은 그럼 끝이 난 건가? 한몫 잡았는데. 여러분들, 사실 김선달이 누군가를 놀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둔 마지막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선달이 마지막으로 골려 먹을 상대 누구일까요? 얼마? 왕. 제가 마지막으로 골려 먹을 상대는 바로 여러분. 에? 저희요?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몰랐었죠. 여러분들, 김선달은 조선시대 실존 인물일까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구전설화 속 허구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 김선달의 이야기가 맨 처음 글로 쓰여진 건 언제일까? 보시죠. 신문이에요? 이게 대한제국 때인 1906년 황성신문에 신단공안이라는 작자미상의 한문 소설이 여러 편 연재가 됩니다. 그 중에 인홍병서봉 낭사승 명관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봉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6년 6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45회에 걸쳐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가 연재가 돼요. 45회. 네. 신당공안에서는 김선달의 본명을 김인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이? 이름까지? 네. 김인홍이라는 김선달의 본명은 구전설화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 신당공안에만 소개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김선달의 본명이 김인홍이라는 설정까지 덧붙여지게 된 거죠. 지금 소개한 신당공안을 시작으로 봉이 김선달과 관련된 설화가 수많은 책으로 출판되면서 김선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게 된 것이죠.